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장 중에는요, 거의 한 5.8%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장 마감 때 돼서 1%까지 하락폭을 조금 채우는 그런 움직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말 아침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죠. 그래서 미증시를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보세요. 일단 델 4.3%, 델에서 뭐 하는지 아시죠? 서버를 만듭니다. 지금 HBM이 어디로 들어가요? GPU에 들어가죠. GPU는 어디로 들어가요? 서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델이 올랐다는 건 서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에 대해서는 약간 복잡하니까 요건 패스할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대장 엔비디아 그렇죠? 2.4%. 자, 가장 많은 부담, 가격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쪽이 어딜까요? 엔비디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은 어떻게 올라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렇죠. 무조건 이건 그냥 무조건 가격이 먼저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럼 실적은 늦게 뜬다. 그렇죠. 뭐보다? 가격보다. 그럼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보면 뭐래요? 항상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 그 비싼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비싸다는 기준을 갖지 말아야 될 게 시가총액 기준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 그리고 상승률 기준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 한미반도체가 아마 가장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하이닉스의 몇 배 수치로 올라간 게 엔비디아예요. 그렇죠?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올라간 률을 보면 한 10배 이상 될 거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거의 한 10배 정도는 아마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보다. 그런 주식이 아직까지도 강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AI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다 투자합니까? AI 데이터 센터. 그렇죠? 여기서는 올해 23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오피셜하게 각 회사별로, 그렇죠? 기업별로 다 발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가 있게? 엔비디아에서 발표하는 신제품. 그렇죠? 그게 뭐예요? 5,000번대 블랙웰입니다. 자, 이 블랙웰에 대해서는 다른 거 다 그냥 싹 다 지우고요. 요것만 생각하세요. 효율이 4분의 1이다. 그렇죠? 4배만큼의 효율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성능도 높아졌어요. 70% 정도. 그렇죠? 물론 이건 아직 발표된 거고 제품 발표는 안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 개발이 끝났다. 양산에 들어간다.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이 나와서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오피셜한 내용을 보면 70%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고 효율은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제품의 가격은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지금 보통 렉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렉을 한 개 기준에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개인 소비자가 살려면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사야 됩니다. 근데 기업단에서 굉장히 대량 거래를 하기 때문에 3에서 4천 정도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가가 7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왜 그런지는 칩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일단 그 패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메모리 용량도 늘어나고, 메모리 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하이닉스 쪽에 호재가 되고, 지금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도 퀄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퀄 테스트 당연히 통과할 겁니다. 그 시기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이닉스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HBM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TC 본딩 장비의 수요까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 보잖아요. 많이 올라간 거 맞아요. 진짜 많이 올라갔지. 자, 보세요. 이 구간만 보더라도 10배 올라간 구간입니다. 여기서 50%가 더 떴어요. 그러면 조정은 당연히 들어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조정 구간에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왜? 주가는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AI 반도체가 왜 강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타점에 대한 이야기는 가격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원리에 대해서, 타점 잡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단기 뭐예요? 2주. 2주 안에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 수익 전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잘 잡아야 됩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하는 가격. 그쵸? 왜 그런지 제가 인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다 무료로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도 올랐고 다음 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 부분에 내가 철저하게 맞춰서 공략을 하려면 주식시장의 특성, 그리고 시세 원리, 그리고 거기서 타점을 잡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자,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거고요. 실제 1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내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계좌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은 뭐예요?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사실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 630%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해야지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해를 하잖아요. 장담컨대 다른 쪽에서, 그리고 나 혼자만의 매매 기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 가격이 먼저 우선하니까. 어떤 걸 이해하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은 반드시 필요해요. 자, 보세요. 가온칩스 언제 매수했죠? 올라가고 난 이후에 1월 달. 그렇죠? 이쪽 이후에는 제가 다른 반도체를 한다고 매매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어디서 합니까?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자, 4월 4일자예요. 그렇죠. 4월 4일자에도 하나머트리얼즈, 한양디지텍, 테스 이거 다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월 5일 날도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 언제 나갑니까? 시장감에서 8시 46분 이렇게 나간다고요. 자, 내용 보세요. 하나머트리얼즈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 그렇죠. 어때요? 여기 7% 상승세.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시장에 급락 나왔는데도 0.84%안 빠졌어요. 그렇죠? 약보합권 소폭 하락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밑에 한양디지텍 보시죠. 한양디지텍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시장에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미증시가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3% 정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날 한양디지텍은 올랐어요. 삼성전자, 향, HBM 관련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왜 나와요? 한미반도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미반도체가 버티고 있다는 건 뭐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실적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엔비디아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왜 유지되는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거기서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급락이 나오더라도 4%씩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 이건 아직까지는 제가 완성된 매매가 아니죠. 왜? 매도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도한 종목군들을 볼까요?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 매수, 그리고 3거래일 동안 74.8%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DI, 자, 내용 보세요. 3월달 그렇죠? 18%, 22% 이런 식의 수익이 나오고 4월달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6%의 수익을 냈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자, 내용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를 제가 3월 11일 날 공략을 했습니다.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8시 53분 시장가 매수. 그렇죠? 장시작천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공개한다. 왜?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강프로의 소통방으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제가 이 번호로요.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타점이다. 하지만 이 베이스가 되는 건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세 부분들 이런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까지도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강한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앞으로 주도주를 내 계좌 안에 보유할 수.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시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